어차피 개헌은 해야 됩니다. 내각제 개헌을 막더라도 대통령제를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개헌을 해야 될 때 탄핵에 대해서 손 봐야 됩니다. 저는 여기다가는 권위를 부여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. 의미가 없어요. 정치권의 하수인들이 결정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? 예, 헌법재판소가 이재명의 이 기대와 다르게 굴러가는 흐름이 한 달 전부터 좀 엿보였는데, 이번에 이 기습적인 선거일 공지도 저는 이재명의 기대와 이 행동과 헌재가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구나. 그래서 이 문영배라는 자는 결국 문재인의 따까리지 이재명의 따까리가 아니지 않냐, 그런 측면도 있고요. 근데 저는 그보다도 헌법재판소라는 하나의 먹고 사는 직장 일터잖아요. 거기 한 200여 명이 먹고 살지 않나요? 헌법재판소 직원들이? 그러면 그 사람들은 1차로 좌익들이 들어갔다, 1차로 이재명과 한번 집권해서 해먹고 싶다, 이게 있겠지만, 야, 이거 잘못 가다가는 이거 큰일 났다, 이거 헌재가 없어지겠다. 지금 만약에 보수가 한번 재집권한다, 예를 들면 뭐 저 같은 사람이 연관된 정권 들어서면요, 헌재 바로 없애버리죠. 여러분들 보셨지만 이 헌법재판소 이딴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? 그냥 8명 앉아가지고 정치질 하고 있는데 저런 것들에게 어떻게 대통령 탄핵을 맡겨요? 더군다나 우리 입장에서는 8년 전에 박근혜도 저것들한테 당했는데, 헌재 없애버리고 대법관 한 5명 더 뽑아서 해도 돼요. 미국은 헌재가 없습니다. 대법원 다 알아서 하고, 탄핵은 하원에서 탄핵하고 상원에서 추인한단 말이에요. 미국의 이 논리 정당성은 하원은 2년밖에 안 돼, 임기가. 그러니까 하원 가지고는 임기 4년짜리 대통령을 탄핵 못 시키는데, 상원은 임기가 6년입니다. 그러니까 임기 6년짜리가 임기 4년짜리 대통령 탄핵 가능하다, 이 논리란 말이에요. 그렇게 따지면 한국은 그냥 그 국회하고 대통령이 막 갖다 찍어 놓은 그 하수인들 아닙니까요? 저 문영배, 이미선, 문재인의 하수인들이고, 이런 하수인들에게 국민이 뽑은 대통령 탄핵 권리를 갖다 준다, 이거 안 되는 얘기잖아요, 이거. 그럼 우리도 만약에 양원제가 된다 그러면은 상하원 체제로 정리하면 되지만은, 나는 이번에 민주당에서 발의한다는 거 말이에요. 양원제가 아니라 그러면요, 국회가 3분의 2로 탄핵을 통과시키고 국민의 3분의 2 이상으로 탄핵을 통과시키는 국민투표로, 난 그것도 괜찮다 생각해요. 헌재보다는 그게 훨씬 나을 거야. 그럼 지금 예를 들면은 국민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윤석열 탄핵시킨다 그러면 아마 붙어보면 어떻게 될까요? 탄핵이 안 되죠.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윤석열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국민의 자율적인 투표로 윤석열이가 당선됐으면은 그 대통령의 정통성을 완전히 부정해서 얘는 그냥 아무렇게나 날리면 된다, 그런 방식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런 방식으로 안 돼요. 그 이상의 정통성이 있는 방법으로 대통령을 날려야 된다 했을 때,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기각을 시키든 각하를 시키든 뭐 인용을 하든 저는 여기다가는 권위를 부여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. 의미가 없어요. 정치권의 하수인들이 결정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?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개헌을 하게 되면은 어차피 개헌은 해야 됩니다. 내각제 개헌을 막더라도 대통령제를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개헌을 해야 될 때 탄핵에 대해서 손 봐야 됩니다. 일단 헌법재판소 없애버려야 된다. 두 번째, 국민투표 3분의 2로 가자. 3분의 2로. 만약에 국민투표 3분의 1로 윤석열 탄핵당했다? 깔끔하게 승복되는 얘기 아니겠어요, 그거는?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처럼 그냥 막 번갯불에 콩건 먹듯이 막 그냥 조작 날조로 막 사실 확인도 안 된 거 가지고 막 갖다 집어넣어서 탄핵 안 쓰는 거. 그러니까 미국은요, 저 따위로 하면 탄핵 안 되지도 않아요. 의회에 탄핵조사단이 들어가가지고 조사위원회가 거의 1년 정도 조사를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쪽에서 헌재에다가 60명을 증인 신청했는데 8명 받아, 8명. 이게 무슨 탄핵을 할 수 있어, 이래가지고. 미국 같으면 1년 동안 그 60명을 조사해가지고 사실관계는 문제가 없게끔 다 정리한 상태에서 탄핵이 가는데, 지금 우리는 박근혜 때도 그렇고 윤석열 때도 그렇고 사실관계가 안 맞아 들어가잖아요. 사실관계가. 사실이 확정이 안 돼 있어. 사실 확정이. 아직도
윤석열이 정치인을 체포하라 그랬냐 안 그랬냐 사실 확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? 엇갈리잖아 얘기들이. 이것도 안 되는데 무슨 탄핵이냐고 이게. 자, 이런 상태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저는 일단 이 직원들과 헌법연구관들이 야, 이렇게 이재명한테 우리가 올인 걸었다가는 만약에 이재명이 실패하면 우린 다 죽는다. 헌재 없어지겠다. 큰일 났다. 이래서 어느 순간에 전 틀었다고 보는데 그 틀었던 시점이 언제냐? 변론 종결한 직후에 마은혁 임명 거부에 대한 위헌 심판 내는 거예요. 이 헌재가 지금 민주당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? 마은혁을 임명하라고 지금 온갖 협박질을 하고 있잖아요. 이 헌재에 문영배 일당들이 마은혁을 임명을 하도록 만들려고 했으면요. 윤석열 변론 종결하기 전에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이건 위헌이다. 이게 나왔어야 되는 거야. 그래야지 뭘 얘기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윤석열 변론 종결을 다 마친 상태에서 그 다음 주에 마은혁 위원을 판정을 내립니다. 저는 여기서 분명히 헌재에 이 좌파와 헌재 보수 간에 일정 정도 협상이 있었다고 봐요. 그러니까 좌파 쪽은 마은혁을 임명 안 하는 거는 위헌이다. 이걸 하고 싶었던 거고 보수 쪽은 자기들도 뭐 헌재의 권위가 강화되는 거거든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헌재가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 다툼에 개입을 해가지고 어느 쪽으로 손을 들어준다는 얘기는 헌재의 권력이 세진다는 얘기니까 이건 보수 쪽도 야 우리 헌재 권력 좀 세게 해보자 해서 이게 동의가 되는데 이 동의를 하는 조건으로 마은혁 위원권은 윤석열 변론 종결 뒤에 하자. 그래서 설사 그 건으로 해서 마은혁이가 들어오더라도 윤석열 탄핵안에는 개입하지 못하게. 마은혁이 들어오려면 변론 종결 전에 들어왔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도 마은혁을 집어넣어봐야 변론 재개를 해서 다시 윤석열 불러다가 변론하지 않으면 마은혁이 못 들어와요. 그러니까 이재명 쪽이 지금 억지를 쓰는 거야. 억지를. 마은혁 임명해도 못 들어온다니까 이게.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잘 보면은 마은혁 위원을 선언해 주는 대신에 변론 종결 뒤에 한 거란 말이에요. 이게 저는 그 당시 좌우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의 타협을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. 그리고 또 있었죠. 한번 헌재가 이상하게 간 적이. 저 민주당이 그때 최상목 날리니만이 그냥 막 발버둥 칠 때 갑자기 한덕수 선고일을 잡아버렸죠. 그래가지고 최상목 아직까지 탄핵 못 시켰잖아요. 그때 만약에 한덕수 선고 안 됐으면 탄핵 들어갔죠. 최상목 목을 치려고 민주당이 들어가는데 갑자기 한덕수를 복귀시켜버리니까 뭐 아무것도 안 돼서 지금 빌빌거리다가 이제 4월 18일 데드라인 걸려있죠. 문영배하고 이미선 데드라인 걸려있으니까 이젠 2판 4판이다. 최상목, 한덕수 다 치고 마은혁을 강제로 임명하는 법안을 막 만들고 대통령 대행은 헌재를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는 법 만들고 대통령 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징역 2년을 하는 이상한 법들을 지금 법사위에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? 만약에 오늘 헌재가 선고일 안 잡았으면요. 아마 바로 다 탄핵시키고 입법 막 통과시키고 이런 한마디로 이 입법을 빙자한 내란 쿠데타를 벌였을 겁니다. 그럼 그렇게 되면은 일단 우리 같은 이제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일당을 다 잡아놔야 되겠죠. 다 감옥에 집어넣을 텐데 헌재가 욕을 엄청 먹게 되잖아요. 야 너희들 이미 지금 평의도 안 한다며 이미 다 결정 났는데 이재명 일당이 밀란을 일으킬 수 있도록 지금 시간을 끌어주는 거 아니냐 이거. 지금 이재명이 하겠다는 것들 다 밀란이야. 다 밀란. 다 내란이고 헌재가 공범이 돼버려요. 이재명이 밀란 일으키고 내란 일으키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서정욱 변호사는 그런 표현 쓰는데 그 축구 경기에서 인저리 타임 주잖아요. 전후반 90분 끝났는데 뭐 10분인가 뭐 더 주지 않습니까? 지금 헌재는 이미 끝났어. 이거 기각이나 각하로 끝났는데
이재명이 우연이라도 골을 넣을 때까지 무제한으로 시간을 준다는 거잖아, 그냥. 이재명이 역전할 때까지 그냥 시간 주겠다는 거잖아. 그래서 그 시간을 갖고 이재명이 지금 내란을 일으키려고 온갖 잔머리 쓰고 있지 않았습니까? 이걸 가지고 김복형, 정현식 재판관이 문영배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너 이거 선고 안 하면 너 선고기를 안 잡으면 우리가 까버린다 너. 저는 그렇게까지 갔을 거라고 봐요. 이게 지금 어제 찌라시 오늘 찌라시가 도는데 어제 찌라시는 바로 이 김복형이 문영배 머리채를 잡고 선고일 잡아라 그래서 선고일을 잡는다고 통보가 돼서 정청래가 이재명한테 보고 있더니 이재명이 대노를 했다는 거죠. 이 문영배한테. 이게 배신했구나. 근데 오늘은 서정국 변호사는 찌라시가 아니라 제가 직접 취재했다는데 어제 평의에서 김복형이 이거 선고 안 하면 가만 안 있겠다. 선고를 안 잡으면은. 저는 사실은 재판관들이 그렇게까지 해야 됐다고 봐요. 이거 지금 이미 결정해 놨는데 이재명이 역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무제한으로 주고 아예 문영배하고 이미선은 4월 18일 이후에도 계속 헌재 재판관 할 수 있도록 거의 초법적인 입법을만 하고 이따위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헌재가 이재명과 공모하고 있으면요. 이거를 김복형이나 정현식이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이 문영배 일당과 이재명이 내통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. 저는 기자회견을 갔어야 된다고 보거든요. 아마 엄청난 싸움이 벌어졌다는데 어제 나는 김복형 정도가 아마 그 말까지 했을 거라고 봅니다. 나 혼자라도 기자회견 해가지고 이거 다 까발리겠다. 그럼 뭐 혼자 다 죽는 거 아닙니까? 다 죽는 거잖아요 이거 그냥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영배가 일단 수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또 이제 그 이면에는 이재명만 믿고 저렇게 내란 공모를 했다가 이재명이 안 되면은 다 구속될 거 아니야. 문영배나 이미선이나 그 헌재 이재명을 줄선 놈들. 이게 불안한 거지. 이재명만 믿고 가기에는. 시간 끈다고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내가 볼 때 4대4로 결정 났어. 이게 시간 끈다고 바뀌냐고 이게. 마은혁이가 들어와도 이제 변론 제기를 안 하면은 안 되는데 변론 제기를 윤석열 쪽에서 안 한다 그러면은 무슨 명분으로 변론 제기하냐고요. 그 4월 18일 날 마은혁이랑 이미선 물러가면 이제 끝나는데 그거를 이제 또 법으로 막고 도저히 답이 안 나오잖아. 이게 이재명 쪽이 하는 이 작전이 도저히 현실 불가능하잖아요. 안 되겠다. 우리라도 살자. 그래서 이재명을 내버리고 4월 4일 선거를 했다고 보면 4월 4일 날 왜 선거를 잡았냐를 알아야지만 이 결론을 알 거 아닙니까? 그러면 결론은 뻔한 거 아닙니까? 오늘 윤상현 의원이 기자 질문하자마자 100% 각하 아니면 기각이다. 저도 100%라고 생각을 해요, 이번에는. 지난번에 이재명 항소심은 재판관이 3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한 2놈만 매수하면 끝나잖아요. 여기는 8명의 이미 모든 성향이 다 공개가 됐고 추천권자들이 있잖아요, 이거는. 여기는 국회하고 비슷하잖아, 이 헌법재판관 구도는.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이 저쪽 보수 쪽에 추천받는 사람을 어떻게 매수 협박을 합니까? 이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는데. 그래서 저는 이진숙 탄핵 기각됐을 때 4대4였잖아요. 그 4대4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거예요. 큰 차원에서는. 처음부터 4대4였고 지금도 4대4다. 다만 이제 어차피 4대4로 기각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이쪽 이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특히 좌파들이 잔머리를 좀 써야 되겠죠. 그냥 이렇게 4대4로 기각되는 게 맞냐, 차라리 각하를 시키는 게 낫지 않냐, 온갖 잔머리는 들어올 거지만은 분명한 건 뭐냐, 탄핵 인용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. 탄핵 인용할 수 있는 쪽수로 확보했으면요, 벌써 때렸어요. 이재명이 시한부 인생인데, 이재명이 이번에 기껏해야 2달 정도 시간 본 거거든. 5월 초에 대법에서 파기 환송이 되더라도 이재명은 정치임이 끝나는 거예요. 왜? 어차피 고법 갔다 와도 그건 유죄니까. 그 이재명 자체가 시간이 데드라인 걸려 있는데 헌재가 어떻게 시간을 끕니까? 최대한 빨리 해야지. 5대3만 됐어도 때렸어. 5대3만 됐어도. 지금까지 안 때린 거는 5대3이 안 됐기 때문에 못 때린 거거든요, 이거.